요즘 20대나 30대의 가장 큰 걱정은 더 이상 결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성장했는데 평범한 개인들이 안심하고 살기엔 아직도 요원한 일이죠. 과연 앞으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평생 직장은 어차피 기대도 안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을 불릴 수는 있을까? 부동산, 주식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코인 시장에 투자해야 되나?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소 중 하나인 업비트는 이미 세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죠. 하루 거래량이 20조 원에 육박하고 업비트의 수수료 매출만 하루 100억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 중에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에 젊은 세대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세금에 대한 불만은 늘 존재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만큼 이슈가 된 세금도 드물죠. 오늘은 많은 반발을 일으켰던 몇 가지 역사 속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과도한 세금이 부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오줌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오줌을 옷감 표백, 가죽 무드질에 사용했고 치아 관리와 약재에도 오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신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훗날 황제가 되는 아들 티투스까지 오줌에 관한 세금에 대해 반발했지만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가볍게 일축한 황제는 세금 징수를 강행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은 아니고 이를 활용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지만 독특한 세금으로 회자되어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북유럽의 독특한 디자인의 집들은 우리에게 동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의 모습은 이런 건축 양식이 익숙치 않은 동양인들에겐 참 아기자기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창문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1696년 영국에서는 집에 내는 창문만큼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에 필요한 세금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요즘 시선으로는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당시만 해도 유리라는 것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습니다.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유리 가격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는데 이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비싼 가격의 유리창이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하게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난한 집들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아예 있던 창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아 거의 150여 년간이나 유지되다가 1851년에 이르러서야 창문세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랜싯이라는 잡지는 창문세에 대해 위생의 관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 중 가장 잔인한 것이다 라는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문세가 가져온 반발은 유리공예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요. 창문마다 3%의 세금이 붙게 되니 유리공예 업자들은 새로운 원가 부담이 생긴 것이죠. 원가 절감을 위해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존보다 얇고 튼튼하게 유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개혁 개방을 부르짖었던 러시아의 표트리 1세는 턱수염세를 도입했습니다. 턱수염세 부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를 유럽화하려는 표트리 1세의 열망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위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국의 창문세의 경우 계층에 상관없이 창문의 가격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턱수염세의 경우 계층별로 걷는 세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민은 0.5 코페이카, 귀족들은 100 루블을 세금으로 걷었는데 이는 거의 2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모스크바의 입구에 수염을 깎아주는 이발사들을 배치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들의 경우 턱수염세가 면제가 되었죠. 오줌세나 창문세는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책정된 세금이지만 턱수염세는 유럽화를 추구한 표트리 1세의 열망에서 나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큰 가발이 눈에 띕니다.
한때 유럽 왕들의 모습을 보면 기괴하리 많지 긴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가발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은 신분에 걸맞는 크기의 가발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795년 영국 의회에서 새로운 재원을 구하기 위해 가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실 이 세금은 사치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일부의 일들이었습니다. 돈 많으신 분들이 세금 좀 더 나온다고 외제차를 안 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1800년대 들어서면서 유행의 규범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12년만 해도 4만 7천여 명이 가발세를 냈다고 하는데요. 1855년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불과 997명에 불과했고, 완전히 유행이 바뀌게 된 이후에는 아예 가발세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전쟁과 공공부채는 세금을 빨아들이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상당히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앓던 영국은 두 가지 희한한 세금을 만듭니다. 1806년 피트 총리 시절에는 벽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방법에는 하나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벽돌 1000개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벽돌 제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벽돌 사이즈를 키우는 것으로 응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벽돌 크기에 대한 규제를 걸게 됩니다. 벽돌 하나의 크기를 최대 250세제곱센티미터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세금에 대한 반발은 완전히 새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1794년부터 1805년까지 세 차례 세금을 올린 결과 민간에서는 벽돌이 아닌 나무로 짓는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역사 속에 있던 독특한 세금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특이한 세금들이기도 하고 여러 반발과 대응이 있었던 세금들이죠. 각각의 사례는 그 시절에도 여러 반향이 있었습니다만 혁명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세금들은 아니었습니다. 세금이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큰 사례는 아마 프랑스 대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의문을 품었던 부분 중 하나가 왕을 백성의 아버지로 생각하던 구시대 유럽인들이 어떻게 왕을 몰아낼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 왕조의 전환에서 새로이 왕이 되는 자들은 귀족이 아닌 경우가 없었죠. 많은 경우 국왕은 전쟁을 통해 교체되었고 시민이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부로 생각하는 국왕을 시민들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 중 하나는 왕실의 부실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루이 14세 이후 계속된 전쟁으로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프랑스 왕실은 스위스 금융가 자크 네케르를 고용합니다. 국가 재정 개혁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네케르는 당시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왕에게 드리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발표된 적이 없었기에 이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1781년 한 해에만 이 보고서가 10만 부 이상 판매하게 되어 당시 프랑스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요즘의 우리나라도 한 해 1만 부 넘게 팔린 책이 드물 정도라는 점, 당시 책의 가격은 지금보다 비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것이라고 봐야겠죠. 귀족들의 반발로 네케르는 왕실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왕실의 반감을 품은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케르의 영향력이 왕실을 위협한다 생각한 프랑스 왕실은 또다시 그를 쫓아내게 되는데 이는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이후 역사는 우리가 알듯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또 공화정의 확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세금이 투명하게 걷어지고 제대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면 국부로 생각한 왕을 몰아내는 일까지는 없었겠죠. 기성세대와 다르게 20, 30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여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죠. 이미 보도된 사례들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는
분명 막아야 할 일이고 가상화폐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불만은 아직 투자에 대한 충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에만 세금을 물리려고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를 미술품 매매와 비교를 하기도 하던데 현실적으로 미술품 투자에 뛰어드는 인구에 비해 가상화폐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개입의 정도와 여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국세청에서는 재산세 미납자들이 가상화폐 자산 압류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큰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야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와 세금 적용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더 공론화를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